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 나와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가져와 봤어요. 그가 지금 나를 떠올리는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지 우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두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재 에너지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상황을 먼저 봤을 때 두 분은 헤어진 지 오래된 분들보다는 연락이 끊긴 지 최근이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두 분 다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지금은 잠깐 다퉜을 뿐이야. 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만약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셨다거나 이 전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의 생활을 잘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생활을 잘 보내는데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 봐요. 누군가에게 답신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외국이라던가 어떤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 방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노랑님들이 계속 하시고 계셨던 것, 그거를 디벨롭하는 방향이 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봤더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싸움을 나타내는 원드5랑 내 뒤에 누군가 칼을 꽂았다 배신의 아이콘이 소드 10번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 말은 내 외부 상황이 지금 혼잡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타인까지 나를 너무 신경 쓰이게 만들잖아요. 어쩌면 이게 타인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노랑님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막 욕하고 와 진짜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컵 에이스가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사실 내가 생각하지 않을라 해도 노랑님이 자꾸 생각나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지금 등 뒤에 칼을 찔리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노랑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무의식적이라던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시는 걸로 보이는데 다시 너랑 시작하고 싶어라는 감정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바쁘고 혼잡해버리니까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란 거죠. 내가 다시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무언가를 끌어와야겠어 하면서 마음의 동요 이런 게 있으실 거란 거예요. 정리하면은 노랑님은 내 미래의 방향에 맞서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시거나 계속 노랑이가 생각나다 보니까 노랑이에 대한 감정이 다시 꽃피우게 된다라는 걸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제 나를 가장 떠올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분이 노랑님을 언제 생각하냐 봤더니 자기가 옴짝달싹 못할 때를 노랑님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이 혼동이 치고 욕구가 드는 악마 카드도 이 막대기 10개를 들고 다니라 심신이 지친 완드 10번도 내가 이 양손에 펜타클을 하나씩 들고 있어서 이 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펜타클 2번도 이 죽음이란 것은 신분이 높고 낮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데스카드도 모두 다 공통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노랑님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이잖아요. 어쩌면 이 펜타클 2번이 말하는 거는 이 양손에 놓지 못하는 게 하나는 노랑님들에 대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일이든 뭐든 하나의 펜타클을 쥐고 있는 게 있는데 노랑님이 같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거 두 개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노랑님을 계속 생각한다라고 보이는데 이 데스 카드가 나오면서 우리가 끝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노랑님들은 헤어지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너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라는 카드가 두드러져 버려서 정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다 라고 느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헤어진 지 꽤 되신 분이라면 현재 와서 너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드신 거죠. 제가 아까 컵 에이스 새로운 마음이 드셨다 했잖아요. 이 새로운 마음이 너랑 연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거지셨을 수 있으세요. 이 악마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길이 가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컵 에이스 넘치는 마음을 표현한 것도 너 생각에 헤어나올 수 없어 이거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완드 막대기가 널 생각하느라 내 마음을 다른 것을 돌릴 수가 없어 라고도 보여요. 지금 그냥 정찰적으로 너 생각 빼고는 다른 게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 삶은 그렇게 너에게 맞춰져 있어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가 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보고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인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드를 보자마자 웃음이 나와버렸는데 나쁜 쪽이 아니라 지금 다 완드의 기운이 떴어요. 완드는 내가 하고 싶은 열정, 에너지, 근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에서 완드의 기운이 떴다면 내 마음이 너무 큰데 너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가 상처받았지 않을까? 라는 게 먼저 뜨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완드 에이스랑 완드 나이트 두 개 다 떴거든요. 이 카드는 타로에 있어서 욕망과 욕구를 나타내는 그런 카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떡하니 뜬 거 보니 내가 마음이 너에게 그렇게 같이 보면은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런 스킨십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게 드는데 이거를 너만 보면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닌데 너를 함부로 한다는 생각을 너가 해버릴까봐 그게 나는 신경이 쓰인다 이거예요. 그걸 또 대변해주는 게 완드킨이 떴잖아요. 이 완드킨은 너무 매력적인 여성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노랑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다가가기 힘들고 내가 상처 주기 싫고 당신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노랑님들의 오매불만 기다리고 연락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하루하루가 노랑님 생각이 끊임없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노랑님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노랑님이 한번 질색을 해버렸단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밀려오는 정열을 당신에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모든 이유는 간에 내가 이 마음 자체를 노랑님에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그분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고요. 어쩌면 완드 8번이 뜨는 이유가 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이어졌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완드 8번은 에로스의 화살인 만큼 하늘 위로 갑자기 이 막대기가 슝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지는 게 어쩌면 너무 빨리 진행됐던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버버하고 계신다거나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우리 관계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혼란스러우니까 잠깐은 스탑하자는 거죠. 그리고 노랑님과 같이 의논을 하고 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을 수도 있으세요. 그 빠른 전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서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혹은 내 마음 그런 게 아닌데 아무 말이나 뱉은 건데 그게 노랑님한테 상처가 되거나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안하셔서 더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노랑님들께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진행했던 그 일이 있으시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관리든 자기 앞가림이 있어서 주도적이신 분이란 말이죠. 혼자 해내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히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분이 또 연락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그 생각이 나신가 봐요. 지금 내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지금 이 마음만 밀어붙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상대는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 혼자서 마음을 밀어봤자 이거는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걸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실제로 재회가 가능할지,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회는 가능은 하세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으세요. 두 분이 만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지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펜타클 에이스는 펜타클인 만큼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이룬 어떤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두 분의 방향이 이렇게 하자라는 해결법이라던가 혹은 노랑님들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안을 얻어야 되거나 그분 또한 무언가 헤쳐가야 되는 외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요소, 각자 것이든 우리 공통 것이든 해결해야 되는 선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만남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면은 너랑 나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무겁게 나아간다면 각자의 꿈을 위해서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의 묵직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고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재회했을 때 페이지 소드와 페이지 컵이 나왔거든요. 이 말이 조합해보면은 두 분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냉정했던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잘 해결하고 두 분에서 다시 핑크빛 조류가 도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의 마음이라서 혹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두 분에서 서로 원하는 방향이라던가 서로 떨어져 있었을 때 바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은 서로 이성과 감정을 오고 가면서 조율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아, 얘는 그래서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했었구나 하면서 납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득한 만큼 상대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노랑님과 노랑님의 구분은 성수에 있어서 무언가를 쳐야 되는 그런 게 있으실 거거든요. 각자 거든 개인 거든 공통 거든 뭐든지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스텝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것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초기의 마인드로 돌아가는 페이지의 기운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도 있겠지만 서로의 상황을 좀 더 배려해주고 이해가 되니까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노랑님들 그분은 노랑님을 상상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고 내 마음이 열정이 부는 완드 에너지만 가득 떴기 때문에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는 정도거든요. 노랑님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날 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전혀 아니다. 이분 노랑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님들 카드는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게 먼저 들어와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절제 카드는 어떤 것 하나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 여인이 두 가지의 바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이게 넘치지 않게끔 밸런스 유지를 하고 있는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 어느 것 하나 넘치지 않게 내 마음을 조율하란 거예요. 만약 이분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이거를 잘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상대방은 열정이 좀 넘치셔서 우리 노랑님들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과정과 헤쳐나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일사불란할 때는 어떤 거를 선택하지 않고 일단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 앞서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너피스를 유지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의 관계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해결되는 관계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뭔가 해결해 주기 그 전 과정까지 내 마음을 일단은 잘 조절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다 되려면은 차라리 상대한테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나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목표는 뭐든지 적당한 상태로 과유불급도 아니고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 정도로 하자는 거죠. 우리 노랑들이 너무 벅찬 상태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정심 유지하는 거를 목표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만약 재회가 되신다면은 이 초기 페이지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는 조율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맞추는 과정 또한 감정이라던가 무엇이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일단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죠. 내 감정이 올라왔다 해서 막 쏟아붓지는 말자 이거예요. 말과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일단은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탑 하자는 거죠. 내가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값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분과 조율이 잘 안 되면은 차라리 너와 나의 절충안을 찾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나의 의견, 상대방 의견 다 결합해서 최고의 절충안을 찾자는 거죠. 이 과정에서 두 분의 의견을 둘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절충안은 말 그대로 절충안인 듯이 너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재회도 딱히 바라지 않은 분이라면은 내 일상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노랑들은 내 일상 속에서도 자기주도적인 분이시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쳐야 할 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도 꽤나 있으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집중하자 이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편한 상태, 그거를 유지하시라 이 말이죠. 어떤 것이 됐든 그분께서는 우리 노랑들의 잊지 못한 상태도 맞으시고 계속 그리워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 노랑들은 여유있게 그냥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노랑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모든 노랑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노랑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 나와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가져봤어요. 그가 지금 나를 떠올리는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롱님과 그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재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먼저 헤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컵의 킹 빼고는 모든 킹들이 다 출동하신 거거든요. 감정을 다루는 컵은 없고 다른 요소들만 떴는데 이걸 정리해드리자면은 제가 이 카드에서 먼저 느껴지는 건 두 분은 고집이 좀 있으신 분들로도 보여요. 왜냐하면 킹인 만큼 내가 윗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고 내 의견도 잘 굽히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두 분의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롱님들이 좀 더 많이 봐주셨다라고 보이거든요. 같은 왕일지라도 펜타클 킹만큼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 카드를 보면은 소드킹과 완드킹이 나온 걸 봐서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거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 그쪽을 쫓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초롱님이랑 관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알아도 그것이 자기가 내키지 않거나 그러면은 하지 않는다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보자마자 초롱님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헤어진 지 혹시 오래된 분들은 아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두 분 다 잘 지내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자존심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 초롱님들은 내가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고 초롱님의 그분은 아, 나 그냥 내가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거야 하면서 은근한 고집이 있으시달까? 이별의 순간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 건 초롱님이지 상대방 측에서는 인정을 살짝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현실로부터 외면하는 느낌도 들고요. 어쩌면 그분은 초롱님이랑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성격에 내가 원하는 건 가져야 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초롱님들을 원하시거나 내 거라고 정말 찜콩하는 순간은 이거는 초롱님도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던져지신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초롱님들은 차라리 헤어진 게 다행이었어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페이지 컷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롱님들은 이별을 함으로써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새로운 걸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감정선이 피어난 거거든요. 이 관계가 끝났으니까 나는 새로운 것, 그것도 내가 관심이 갖는 걸 드디어 찾게 됐다는 말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이 헤어짐을 인정하고 더 앞길로 나아가시려는 분은 초롱님이고, 그분은 현재까지 아직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쪽이 가까우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많이 떠올리는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만 본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딱딱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컵이 카드가 2개나 떴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딱딱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너를 만났던 순간만큼은, 혹은 너를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내 감정이 요동쳐라는 게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 중에서 컵 6랑 펜타클 6가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롱님과 함께 교류한 그 시간 자체가 자꾸 생각나서 내가 뭘 할 때든 뭘 먹든 그게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연인 관계였다면은 두 분이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뭘 주고받을 수 있을 거고요. 선물이든 시간이든 어떤 경험이든 뭐든지 간에요. 맨 처음에 퀸 소드의 카드가 떴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분은 소드킹의 면모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퀸 소드가 뜬 걸 봐서 우리 초롱님들이 이분의 말을 잘 들어줬을 확률이 높으세요. 우리 초롱님들은 따스하고 온화하고 남들의 걱정을 꽤나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잘 다독일 확률이 높았을 거란 거죠. 킹에서 퀸으로 바뀐 만큼 내가 독단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들은 이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내 의견에 수용을 하지 않을 때 초롱님만이 나에게 수용을 해준 사람이어서, 누가 나한테 반발하거나 혹은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초롱님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카드 자체가 교류를 나타내는 카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자체가 든다면 초롱님을 떠올릴 확률이 높으세요. 나를 이렇게 받아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이런 순간을 너와 함께 보낼 때 내 마음은 사실 편했어. 너무 좋았어. 이 교류 자체가 나에게는 어쩌면 행운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분을 받아줄 사람은 초롱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분이 보통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도 왕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나보다는 남을 우선시하는 걸 좀 더 원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대단한 분은 맞지만, 나머지 연인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좀 딱딱하고 힘들고 살짝은 불편한 그런 것이 있을 거란 거죠. 아무튼 이분이 초롱님들을 언제 가장 생각하냐라고 다시 정리해드린다면은,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의 대화 수준이 맞는 사람은 초롱님밖에 없었다. 날 잘 다독여주면서 내 원하는 게 뭔가를 끌어주는 사람이 초롱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분에서 주고받은 교류가 크다고 보이시는데, 두 분이 만났던 순간이 짧더라도 내가 너랑 나눴던 시간, 대화, 감정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난다. 혹은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도 우리 초록이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문득문득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너 생각이 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컵 에이스, 이거는 내가 넘치는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컵에 물이 넘치는 상황이란 거죠. 이분은 사랑이란 감정을 초롱님한테서 처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뭘 해도 생각나고 뭘 먹어도 생각나고 그냥 일상을 보내도 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울린 사람은 너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있어도 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보고 그게 어떤 부분 때문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주는 처음 상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내가 첫사랑이다 보고 심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 그게 초롱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별을 겪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연락해도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단 내 자체가 너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선뜻 연락을 못 하는 거죠. 이분이 표현이 조금 없으신 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란 분들은 자존심이 좀 센 분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초롱님이 처음 내 마음을 일깨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색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자체에서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행동이 부족한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은 큰데 널 향한 마음은 크지만 내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시너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지금 일정한 방향을 가는 게 좋고 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일렁거린다고 내가 막 움직이면 그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방면을 고려하신 분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판단했던 그 근거로 행동을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였을 확률도 높으세요. 예를 들면은 헤어지자고 먼저 질러버리거나 아니면 너 있는 게 내가 더 힘들다 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상처 줬는데 다시 만나줄까? 싶기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헤어지는 순간이 서로가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게 끝나게 된 걸 수 있어요. 오해를 풀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랑 상황을 설명하려 했는데 그 와중에 아 됐어 그만해 끝내자 이렇게 반응하신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세우기는 좀 그것도 민망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초롱님에게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냥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두 분의 사이에서 핵심을 잘 안 짚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드3는 심장에 칼을 꽂은 카드긴 한데 내가 내 핵심을 찔려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문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타격으로 오는 거예요. 초롱님은 그분한테 계속 말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날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권유라던가 좀 그분을 살살 달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초롱님의 말을 잘 안 들었을 확률도 있어요. 이걸 자꾸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쾅 찔린 거죠.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사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할 말이 없으신 거죠. 내가 이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자체도 미지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로 재해가 가능할지 그리고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은 재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 여왕제가 제가 보자마자 느끼는 거는 우리 초롱님이 그분의 이상형일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내가 사랑이란 감정을 일깨워준 자체도 우리 초롱님이 본인한테 너무 이상형이어서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라던가 모든 게 둥글둥글하고 날 잘 받아주고 다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 초롱님의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분이 다시 초롱님한테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내 자존심이랑 다 내려놓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단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바로 펜타클 10번이 나왔는데 완전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나타내는 10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말은 초롱님의 그분은 계속 쟁취하면서 움직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롱님과 만나기 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걸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내 걸로 가져오다 보니까 초롱님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풍족할 때 너가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시는 거죠. 어쩌면 두 분의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 초롱님이 그분이 뭘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러신 상황이어서 두 분의 관계가 안 좋게 흘러가셨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바쁜 상황인데 너의 연락까지 하면은 나는 조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연락을 조심하다가 갑자기 그게 뻥 터져가지고 너 왜 나 이해 못해? 하면서 수닥거리다가 헤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종결시키다 보니까 초롱님 생각이 절로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재운이 싹 트신다.
그리고 제의를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냐 봤더니 뒤에 완드의 기운만 가득 떴어요. 나는 이제 너에게 모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드 6 자신감의 표현과 페이지 초기의 기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두 분은 서로 킹의 모습이 가득했잖아요. 킹은 모든 거를 완성시키는 윗자리에 앉으신 그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다시 페이지의 기운으로 들어왔어요.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이전 거는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나리오를 쓰자 그 방면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초롱님과 다시 재회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분한텐 자신감이 업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분이 초롱님을 이상형으로 뽑고 내 사랑을 일깨워주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 내 곁에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자신감 있게 나타나는 포즈, 어깨가 으쓱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롱님한테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게 하면서 이렇게 멋지신 모습으로 초롱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나 뭔가 성취하고 끝냈다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자신감일 수 있어요. 나만 믿어. 내가 이제 우리의 관계를 더 바라보도록 할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 하면서 변화가 되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언가 행동으로 나타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드의 나이트 기운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그냥 막 지르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지르라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에서 그냥 내 마음만 좋다고 지르다 보면은 초롱님의 그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초롱님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관계가 이전이랑 똑같을 것 같아 하면서 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롱님은 아실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이분의 마음을 파고들어야지 내가 성공수가 있는지 이걸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게끔 계획을 잘 해서 이분과 연락을 주도해라 라는 거죠. 초롱님의 현재 상황에서 페이지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모든 사물을 수용하고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말이 있으세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연애운으로 따졌을 때 이것저것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플러팅이 들어왔거나 혹은 누가 나한테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 자체에서 여기저기 호기심이 든다면은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골라야 될까? 저 사람을 골라야 될까? 하면서요. 그 선택을 할 때 그냥 내 마음이 지르는 대로 아 몰라 그냥 얘랑 있으면은 괜찮겠지 하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내가 맞게끔 행동을 하시라는 말인 거죠. 지금 초롱님은 인기가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같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초롱님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초롱님이 모르는 어떤 분이 초롱님을 관심 있게 본다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초롱님은 혼자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운이 높으니까 우리 초롱님의 마음이 변했을 때 이거를 한번 차분히 확인해 보시라 라는 거죠. 어찌됐든 초롱님의 그분은 초롱님을 생각하고 있고 초롱님의 그분이 지금 사고가 딱 끝났을 때 초롱님께 다가갈 확률이 높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게 낫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 나와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가져와봤어요. 그가 지금 나를 떠올리는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파랑님과 그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현재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랑님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나 내가 해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실 거라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시고 내가 어떤 생각과 사념에 사로잡혀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고 계신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생각이 없이 막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빠르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쳐낼 만큼 바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인 거죠. 내 머릿속 자체는 혼란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님의 그분께서는 지금 킹 펜타클과 데스 카드가 떴는데 내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게 먼저 들어와요. 펜타클의 킹인 만큼 내 상황이라 이런 게 다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거를 끝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어쩌면 큰 문제를 해결하셨거나 이전에 어떤 카테고리를 끝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과를 내셨는데 이게 뭔가 허한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 자체는 안정적인데 뭔가 하나가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파랑님과 연락이 끊겨가지고 드문드문 파랑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허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실제적인 상황은 괜찮거든요. 남들과 의사소통도 잘하고 내가 가진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데스카드가 있던 걸 봐서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죽음은 못 피하듯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해도 인간이라면은 인간이 가질 그 특성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열정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하나 미흡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끝나버려서 허하거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언제 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카드를 봐서 파랑님과 그분의 사이는 깊이 교류한 사이가 아닌가부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은둔자랑 교환카드가 떴는데 내 심연이라던가 내 깊은 곳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만났다고 자기의 내면을 바로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안 만났어도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혹은 두 분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진행됨에 따라서 내 모든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저절로 스며든 사람이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뭘 해도 생각나고 그렇다는 거죠. 이미 내 마음에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파랑님들은 그분만의 휴식터, 쉼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헐밋과 반대로 풀카드가 떴거든요. 내면 탐구의 깊은 은둔자, 현자 카드의 말 따라 이분은 깊이 탐구하고 홀로 있는 사람의 1인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자유로운 풀카드가 떴는데 둘의 이미지는 상당히 반대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진지하고 그런데 너랑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다워져 라는 거죠. 교류도 교류인데 너랑 있을 때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랑 있으면 쉼터에 있는 것 같고 너만이 나의 휴식터야 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게 파랑님 곁이란 거죠. 아까 그분은 펜타클의 킹인 마음만큼 어떤 상황에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가는 상황이라던가 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계속 누군가를 신경 쓰면 그건 지치잖아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이라던가 모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거면은 지치니까요. 그런데 우리 파랑님들과 같이 하는 순간이면 이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어린아이가 된 것 같고 순수해지고 그냥 너만을 웃게 만들고 싶고 이 말대로 바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나오는 컵6. 내가 뭐 해줬을 때 너가 웃는 모습이 그게 가장 좋았어. 그게 너무 순수해 보였어 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보 카드도 그렇고 컵6도 그렇고 내 순수함이랑 동심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어른 인어가 이 아이 인어한테 물건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아이 같은 분이 파랑님으로 보이거든요. 그분이 파랑님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드러내고 너를 감싸줬을 때 그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요즘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아니면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 너는 신경 쓰이는 사람인데 너의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잘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괜찮은 건가? 하면서 괜히 마음이 신경 쓰인다는 거죠. 왜냐면 파랑님과 그분은 같이 만났을 때 누구보다 진득하고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파랑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의 필터는 이미 파랑님이 아기 같고 내가 지켜줘야 될 상대인 것 같아서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파랑님의 그분은 어떨 때 파랑님을 가장 생각하냐 봤더니 이미 너는 내 일상에 많이 녹여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도 너 생각이 나고 내가 너무 힘들 때라던가 누군가에게 휴식을 받고 싶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너가 많이 떠올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파랑님의 걱정이 문득 들 때 그럴 때 파랑님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있어도 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보고 어떤 부분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분의 카드에서 펜타클이 나올 만큼 이분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없고 자신의 마음보다는 주변 상황을 인지해서 남을 배려해 주시는 습성이 더 강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남을 휘두르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없는 분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우리가 운명이면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뭐랄까 공상과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을 숨긴 걸 수도 있어요. 아까 파랑님을 생각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작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보내고 그냥 연락을 기다리고 운명이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 딴에는 배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선 뭔가 하나 돌출된 카드가 있는데, 저는 소드 7번에 눈길이 가요. 이거는 도둑질 카드라고 보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파랑님들은 주변에 인기가 많으시거나 아까 혼자서 치고 있던 그게 플러팅이라던가 다른 남자의 관심, 대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분이 파랑님이 인기가 많으신 분 같아가지고 그냥 나 말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셔서 쉽사리 못 다가가시는 걸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파랑님 자체가 누구를 만나고 계시니까 내가 두 분의 관계를 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시간이 해결하면은 그때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일상을 그대로 책밖에 굴리듯 지내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두 분이 시작했을 때 그분의 욕심이라던가 아니면 만나면 안 될 대상을 만나버려가지고 이분이 의기소침해지실 수 있어요. 차다기보다는 차인 사람에 더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 내가 차였고 내가 널 눈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파랑님이 소중해서 내가 함부로 다룰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신 걸 수 있어요. 수동적인 태도가 다 파랑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란 거죠. 어른스럽다라고도 느껴지긴 하는데, 내 마음이 들었다 해서 무작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파랑님을 배려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내 마음이 들었다고 억누르는 것 자체가 어른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내가 연락을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상대의 연락을 기다려서 뭐 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과 실제로 재회가 가능할지, 만약에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 관계가 어떤 모습을 흘러갈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있으실 거라 보여요. 그런데 재회를 한다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두 분이 재회를 하기 위해선 뭔가 앞길에 해쳐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해요. 완드 10번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막대기를 옮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컵 5번을 보면은 3개의 컵이 깨져 있고 이 여인은 이 컵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후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헤어지거나 혹은 우리 사이가 끝났다거나 내가 했던 언행들이라던가 이런 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컵 2번이 있듯이 우리 관계가 언젠간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컵 3개에 집중하느라 뒤에 있는 컵은 보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컵 3개만 극복하면은 컵 2개를 다시 보고 우리 사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상한 방향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파랑님들은 정말 곁에 누군가가 있으신 분이라고도 보여요. 왜냐면 삼각관계를 나타내는 컵 3가 대놓고 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분과 재회를 한다면은 파랑님은 이분이 너무 애절하거나 아니면 나도 이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분을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관계에서 뭔가 마음의 묵직함을 느껴서 그분이 이 완드 10번이 나오신 걸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널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죠. 파랑님과 관계를 이어가시고 있는 상대한테도 미안하고요. 만약에 파랑님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린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삼각관계가 아니라 컵3의 본연의 의미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방향의 길로 흘러가거든요. 아까 전에는 파랑님이 누군가가 있을 때를 가정한 거고 지금은 파랑님이 누군가가 없을 때를 가정하는 건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깨트리고 이 컵 2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마음의 짐이 풀려서 너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 하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냥 너랑 있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너랑 있으면 편하고 웃음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즐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바로 소드나이트가 떴거든요. 재해를 하신다면 너랑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너랑 즐겁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웃고 떠들고 싶다 보니까 이 시간이 상관없이 너에게 올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파랑님이 그분이 기다리실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시간을 흘러서 너랑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너를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다 보여줄 거야 하면서 달려가시는 거죠. 만약에 파랑님과 그분이 이어졌는데 그분이 이 완드 10번 뭘 해야 되는 그 마음이라던가 그 행동을 끝내지 않을 상황이었다면은 반대로 이 마음이 파랑님을 향한 게 아니라 이 집중해야 되는 그 일에 쏟으셔서 파랑님과 시간을 잘 못 보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완드 10번이 없는 파랑님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분의 상황이 이 완드 10번이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파랑님들은 이분이랑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컵3가 나오신 걸 수 있어요. 이 이후에 두 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카드는 뽑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은 두 분이 재해가 됐을 때 상황을 본다면은 두 분이 서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파랑님은 파랑님대로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보내는 시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파랑님들이라면 두 분의 만남에서 충분히 시간이 들였던 거고 기다렸던 거고 원했던 거고 하다 보니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파랑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시고 즐겁고 그런 한때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한번 뽑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완드의 기운이 떴는데 먼저 파랑님들은 앞서 생각이 많은데 애써 무시하는 것이라던가 내가 해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거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밀들려듯이 올라오는 감정이라던가 모든 게 있으셔서 머리가 복잡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 완드가 말해주는 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필요한 건 제거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일이든 감정이든 모든 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일 처리를 처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나 내 마음을 챙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난 걸 봐선 내가 뭘 하고 있으면 혹은 내 마음이 힘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란 거예요. 이 페이지 완드는 열정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어린아이 카드로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파랑님이 혹시 이분과 재회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은 큰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일단은 멀리서 지켜봐도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지금 당장 상황을 쳐내거나 혹은 내 마음 한 가지만 정해서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잡생각이 들고 다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들면은 이거는 파랑님을 좀먹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시란 거죠. 근데 내 마음을 완전히 억누르란 건 아니에요. 일단 완드의 기운이 떴기 때문에 내 열정과 정열이 드는 게 있으면 이거는 무시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승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불필요한 건 쳐내고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가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분과 관련된 거든 파랑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든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거죠. 페이지의 완드인 만큼 생각이 통통 튀고 여기저기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자유롭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내 신경이 쏠리실 수 있는데 상대를 향하든 날 향하든 이 마음가짐을 잘 조율해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분은 파랑님의 생각을 하시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파랑님이 상대가 있더라도 이분은 파랑님을 선택한다, 삼각관계를 한다 라는 말 자체가 파랑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괜찮아 하면서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애정으로 우리 파랑님을 지켜보고 있다, 그 정도로 좋아한다 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과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걱정을 좀 덜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든 간에 파랑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 나와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을까? 가져와 봤어요. 그
그가 지금 나를 떠올리는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현재 두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정님의 카드를 보다면 데빌 카드와 펜타클 7번이 나왔어요. 이 말은 내가 어떤 욕구가 크게 드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먼저고, 그리고 여기서 잘 조절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올지 거기에 대해 모색한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록님들은 내가 연애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것이든 크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이거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반면에 검정님들의 그분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끝나게 되었다라는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이 말은 검정님과 최근까지 연락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일거리라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돼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내신 게 있다는 거죠. 검정님의 그분은 끝내는 게 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타의로 인한 것으로 끝냄을 받는다고 보이는데, 정말로 검정님에게 갑자기 우리 연락 그만하자 하면서 차단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떠한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뜻밖이고 이러면서 어버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든 간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호감을 표시하든 뭔가 신경을 썼던 그런 것에서 단절이 되셨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다 나쁘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애정을 쏟은 게 끝났다는 거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검정님은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욕구를 잘 조절하고 내 일상을 잘 보내고 있는 쪽으로 바뀐 거고, 그분은 내가 여태까지 마음을 쏟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손 쓸 새도 없이 단절당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언제 가장 나를 많이 떠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단절을 이뤘다는 게 검정님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교환카드와 펜타클 3가 떴어요. 이거는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근데 의사소통 중에서 마냥 밝고 명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건설적인 방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이 가까우실 거라고 해요. 일단 이 카드 흐름상 자체가 그분이 혼자 있을 때 검정님을 생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먼저 어떤 면모로 혼자 있을 때 검정님 생각이 드냐면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많이 역마가 됐을 때 검정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일상 속에서 많이 힘들고 다치고 아플 때 너가 많이 생각나 라는 거예요. 뒤이어 카드들을 같이 본다면은 우리 검정님들은 그분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들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검정님들은 자기의 욕구가 든다고 막 지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걸 어떻게 나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 안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정신적 지주고 나의 방향을 더 높게 가게 하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 이거인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끊겨버리니까 자기의 방향성을 계획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 검정님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운등자 카드는 내 시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카드기도 하거든요. 짝사랑 카드기도 하고, 일단은 한 가지의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깊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검정님을 그렇게 깊게 생각할 만큼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뭘 하든 검정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두드러지는 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너가 문득 생각날 때, 너가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순간이 그분이 검정님을 찾는 순간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걸 끝냈다잖아요. 끝냈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이게 낯설고 힘드니까 검정님이 절로 생각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길을 세워주는 건 우리 검정님의 대화 덕분에 내가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었으니까 지금 검정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있어도 검정님들에게 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지 이유도 보고 어떤 부분 때문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도 보이는데 완드 10번과 행맨카드가 나옴으로써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외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님에게 연락할 시간도 없고 연락할 면목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다시 너한테 연락을 지금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에게 온전한 시간을 쏟을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준비 과정이 있을 거라고도 보이는데 소드5와 펜타클 8번이 뜨면서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묵묵하게 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은 소드5도 검을 3개 들고 시작하는 여인이 있고 펜타클 8번은 이 똑같은 펜타클을 계속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듯이 내가 지금 이 완드 모으는 것도 다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 시간을 쓸 수가 없고 우리의 시간은 정지돼 있고 멈춰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거야.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내 손으로 시작해서 내 손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 생각드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협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다가 내가 이 상황을 내 손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나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고 그게 그래서 검정님에게 시간을 쏟을 수 없다는 이유도 되기도 해요. 지금 일상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보내고 계시니까 검정님에게 마음의 여유를 못 쏟고 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연락해도 이 내 일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너를 신경을 쓰지 못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두 분에서 연락을 끊겼을 때 검정님이 상황이 안 좋고 검정님이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두 분에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통보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완드 10번은 10번의 숫자인 만큼 꽤나 오랫동안 진행된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있던 문제고 계속 끌고 왔던 문제니까 쉽사리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로 재회가 가능할지 그리고 다시 이어진다면 우리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이 재회가 되실 확률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드는 재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소드 4번도 그렇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맹수를 기다리기까지 이 여인이 시간을 쏟은 게 있을 거고 이 여인은 잠들고 있는 카드잖아요. 내가 이렇게 잠자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검정님의 그분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랑 수무상관인 거죠. 내가 지금 당장 검정이한테 연락해도 혹은 검정님들이 그분한테 연락해도 지금 당장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소득이 없을 거란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풀리고 시간이 흐르면 두 분에서 이어질 확률이 높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맹수를 기다렸고 내가 충분히 휴식기를 거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두 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뒤에 대변해주는 카드가 썬카드와 완드나이트가 뜨는데 뒤에 정렬 카드가 뜬 걸 봐서 내가 우리 둘만 제의만 한다면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게 라는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앞전 상황을 다 끝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막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두 분이 지금 그 관계를 끝내지 않고 다시 만나길 흐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만나면은 한 명이 좀 많이 져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지금 썬카드는 태양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카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이 사람을 지켜봐주거나 보필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거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검정님이라 보이는데 검정님이 그분에게 계속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상황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정말 두 분께서 제의를 하셨다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대로 기다리시고 정말 그분이 끝났다는 그런 소식을 받거나 그분이 끝나면 저절로 검정님에게 연락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다시 결합을 해서 미래를 나아가시는 방향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합치시기만 하면은 완드나이트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고 두 분의 만남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한 번 봤는데 또 뒤돌아보면 생각나고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그런 것이 높아지실 거란 거죠. 행동 또한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러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억눌렀던 마음을 한 번에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만나다 보니까 너만한 사람 없더라. 내 마음을 위해주는 사람, 너만큼 날 배려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더라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막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잡을 고삐는 없어. 널 향해서 무조건 달려갈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 만약에 재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검정님들에게 계속 들이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노빠꾸, 돌직구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끝났다 보니까 우리 검정님한테 매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검정님들은 만약에 이분을 기다리신다면 여유있게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매지션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건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먼저 들어와요. 검정님들은 남들이 봤을 때도 전혀 뒤처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열정이 든다 해서 막 달려가시는 분은 아니라 했잖아요. 현재 상황도 잘 조율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인 만큼 본인의 실력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것이 남들보다 대단하신 분이라고도 보이거든요. 애정으로 봤을 때는 검정님들이 살짝 자존감이 낮춰져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그건 아니고 그분이 검정님을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서는 걱정을 놓고 자신감을 얻으시란 거죠. 그분이 연락을 끊겼거나 아니면 검정님이 정말 싫어서 헤어져라고 했었을 때도 그분은 검정님을 놓을 생각도 없고 검정님을 절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그분의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거를 나의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카드기도 해요. 그 말은 우리 검정님들은 이 사람한테 매달릴 바에야 차라리 내 하나의 업적을 더 이루는 게 효율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검정님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검정님이 갖고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역량 자체가 크신 분이어서 뭔가 해내는 능력이 높으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를 굳이 잡고 계시진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매지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검정님들은 이 화술에 대해서 높으신 편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란 거죠. 그분은 검정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카드가 2개나 나왔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검정님의 말을 잘 들을 확률도 높다는 거거든요. 검정님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재회를 하고 싶으면 검정님의 화술을 이용하셔서 그분에게 설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 이 매지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은 거거든요. 내가 남들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는 게 낫다라고 보이세요. 친구들이 왈가불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정님은 아니야 나 기다리고 싶어 아니면 나 뭐 하고 싶어 했을 때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과 같이 겪었던 경험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자신도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우리 검정님들은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검정님들은 재해는 검정님들이 원하는 대로 가거나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